(10월 16일) 치러지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선 민주당과 공개 토론을 통한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어기 삼거리 인근에서 승용차가 인도 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행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최초의 늘봄 전용 학교가 12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명지 늘봄 전용 학교는 명지 지역 7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기존 초등학교와 별도의 체제로 운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10월 16일 치러지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1일 여야 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 단일화를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청장 선거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차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에 이어 12일에는 선거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죠. 네, 조국혁신당은 첫 선출직 당선을 위해 류재성 변호사를 후보로 확정했는데 조국 대표 말씀하신 대로 선거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후보 간 공개 토론을 통해서 실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겁니다. 네,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금정구는 부산에서 대표적인 보수 텃밭입니다.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건 제7대 지방선거에서 이긴 정미영 전 금정구청장 사례가 유일한데요.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민주, 진보, 진영 후보의 단일화가 최선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조 대표는 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강화에선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에 양보했다며 추석 연휴 기간 실무단을 구성해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는 민주당.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죠. 네, 11일 금정구를 찾아 부산대학 청년과 만나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를 논의했고 서동 미로시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과도 인사를 나눴는데요. 직접 보궐선거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청년과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땐 국민의힘이 참패했지만 부산에선 국민의힘이 선전했죠. 특히 지방선거를 2년 앞둔 시점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지방선거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보수 텃밭인 금정구의 표심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받은 김경지 변호사도 공식 출마를 선언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최종 후보 선정에 나선다고요. 네, 김경지 후보는 7년 전 경영 악화로 폐업한 침례병원 앞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금정구의 오랜 소원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약속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윤희현, 최봉환 예비후보가 당원 선거인단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나섰고 14일 최종 후보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의 단일화 이슈, 보수표의 집결 등이 선거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차선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일 낮 1시 12분쯤 해운대구 어기 삼거리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인도 위로 돌진해 행인 2명을 치셨습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70대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 한 대가 해운대구청 방향 일방 통행로에 진입했고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충격하고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사고 수습 등으로 한때 통제됐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부산 소방본부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늘봄 전용학교가 12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명지 늘봄 전용학교는 명지 지역 7개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기존 초등학교와는 별도의 체제로 운영되는 늘봄 전용시설로 학습형 늘봄과 보살핌 늘봄을 제공합니다. 이번 늘봄 전용학교 개관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협력한 결과로 시는 사유지를 3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돌봄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늘봄 전용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편 부산시와 교육청은 지난 1월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형 통합 늘봄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발표하고 늘봄학교 정착을 위해 선도적으로 지자체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조승환 중구 영도구 국회의원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원도심 중구 또 영도구의 경우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실태 조사로 인한 행정력 부담이 가중되고 또 정비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개선하고 신속한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집 실태조사 업무 대행 대상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빈집 정비를 통해 생기는 유휴부지에 다양한 골목 상권 회복 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곽규택 서구동구 국회의원이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에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도권에 상당 금액이 교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에 3조 3,791억 원으로 가장 많이 교부됐고 서울은 3조 525억 원, 부산이 2조 2,735억 원으로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곽 의원은 부동산 교부세가 만성적 자체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도 취지에 맞는 운용과 함께 부동산 교부세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미애 해운대구 을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크레딧 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 전체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모두 추가 산입하고 또 자녀의 국민연금 대상 및 기간을 첫째 아이부터 12월씩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를 통해 청년 세대 불신 해소하고 또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부산형 융복합 전시 컨벤션 사업인 페스티벌 10월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세계적인 컨벤션 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전시 컨벤션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형 융복합 전시 컨벤션 사업인 페스티벌 10월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페스티벌 10월의 성공 개최를 위해 통합 애플리케이션과 누리집 운영 사항을 확인하고 종사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적 거점인 10월 가설 건물과 빌리지 조성, 통합권 판매 시스템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이고 준비 기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막일까지 시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당초 페스티벌 10월의 개최 목적이 달성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티벌 10월의 새로운 도전이 글로벌 관광 허브 도시 부산의 가능성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월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 개방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지난 7월 기존 73m 일자형에서 191m U자형으로 확장 공사를 완료한 후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해운대구는 확장 후 8월에만 5만 9천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의회가 고수온 피해를 본 마산 하포구 지역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의회는 홍합과 미더덕 등 양식어가가 고수온으로 초토화된 만큼 재해복구와 손실보상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산업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어민 생계보호를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오는 15일 예정되었던 배우 안세하의 시구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구단 측은 최근 학교폭력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슈가 정리되기 전 행사를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구단과 소속사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추석 연휴인 15일 주말 홈 경기를 KBO 리그 900만 관중 돌파 기념 행사로 엽니다. 이날 창원 출신 배우 안세하가 애국가와 시구를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 씨의 창원 모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학폭 고발글을 올리며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농촌 소멸을 막으려면 농지에 씌워진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2일 국회에서는 농촌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 규제의 실상과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우량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농지 규제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성범 국회의원은 농촌 소멸을 늦추기 위해 일부 지역만이라도 농지 규제를 개선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골지 같은 경우에 그 투기 목적이 한두 개 끼어 있을지라도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농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 소멸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일 신세계 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의 확장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부산시는 신세계 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의 확장 개장이 지역 유통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 고용과 지역 영세업체 판로 개척 지원 등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사이먼은 약 1,447억 원을 투입해 기존 3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5만 1천여 제곱미터로 확장하고 입점 브랜드를 170여 개에서 260여 개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 300여 명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 배우상 심사위원으로 배우 김선영과 류준열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배우상은 한국 영화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잠재력을 갖춘 새로운 신인 배우들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 개설된 상입니다. 뉴커런트와 한국 영화의 오늘 비전 부문에 선정된 한국 장편 독립영화 중 가장 독보적이고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준 최우수 남자, 여자 신인 배우 각 1인에게 수여됩니다. 올해 배우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이 함께 수여되며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배우 김선영과 류준열이 직접 시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어획이 시작되는 주꾸미의 자원 관리를 위해 어린 주꾸미 보호를 당부했습니다. 수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꾸미의 성숙 체중이 2017년보다 크게 줄었다며 이는 자원량 감소에 따라 조기 성숙을 통해 집단을 유지하려는 주꾸미의 생태적 생존 전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주꾸미는 봄철에 맛이 좋아 인기가 많으며 가을철에는 레저 낚시의 인기로 자원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꾸미 어획량은 1998년 7,999톤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작년에는 2,203톤까지 급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